저는 성경 읽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읽고 나서 쭉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 도마음을 빼놓고는 결국 교회 비즈니스를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 거 아닌가 심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게 아주 커피 좋아하시는 분에서 그러니까 물을 희석시켜서 드시면 돼요. 뼈 주십시오, 컵. 근데 그게 뭐 꼭 교회 성당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사실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참나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해가 쉬우니까. 그게 그 크리스티아니티 그 자기로부터의 혁명. 그 세 번째인데 그것도 재밌게 봤고 아까 말씀하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기로부터의 이 혁명인가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자기로부터 혁명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주로 어떤 건가요? 거기서 자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해야 하는 자기로부터의 혁명은 결국 자기 성찰인데 내가 아는 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는 것의 자유가 뭐 거의 다르게 다를 바는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참 근데 신기한 게 결국 내용은 다른데 결국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느낌, 그렇죠. 내 생각,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 내가 안다라는 거.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 나라고 생각되는 것, 또 내가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또는 어떤 거라고 이해되는 것, 뭐 결국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의 노예지요. 내 생각의 내용에 대한 노예, 내 느낌의 내용에 대한 노예. 내가 경험되는 내가 지금 맡는 냄새에 대한 노예.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음악이라고 이름하는 소리의 내용에 대한 그렇죠. 노예지요. 도에 맞춰주면 그렇죠. 이게 매니아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노예 상태라는 얘기죠, 결국. 근데 그게 더 심한 게 분석적으로 가서 좋은 소리 찾는 사람이 더 심하고 좀 난 건 그래도 음악 자체로 듣는 사람은 좀 낫죠. 전체적인 그림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자꾸 듣다 보면은 자꾸 좋아지는 게 예를 들면 스피커가 자꾸 좋아지고 또 뭐가 자꾸 좋아지고 결국 이게 이제 점점 노예가 돼 간다는 거죠. 그 짓을 제가 돈을 참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한번 언제 서울에 올라오시면 한번 청운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도하고 전혀 상반되는 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건 안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접기 전에 한번 오시면 커피 한 잔 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 좋은 스피커를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그 자체가 꼭 노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뭐라고 그럴까, 가령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 또는 아름다운 소리를 제대로 들려주는 이것이 어떤 이것에 의해서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다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지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얽매이는 거죠.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자잘한 무지가 발생하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뭐 오디오 잠그고 시작했다가 막 이제 그 요즘에 나오는 비싼 스피커나 이제 오디오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 게 뭐냐면요. 1920년대, 30년대에 혼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가장 제대로 된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거든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미국에서 1920년대, 30년대에서 만든 오디오는 정말 그 돈보다도 좋은 걸 만들겠다는 그게 앞섰던 시대였고 그 이유는 상품화가 된 거죠. 대량 생산이. 그래서 가장 좋은 오디오의 소리는 1920년대라고 보통 얘기는 하죠. 좀 다른 분야에서 이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론 좋다 나쁘다는 뭐 이제 관념이지만. 예. 하여튼 그게 문제지. 사실 스피커가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얽매임이 없다면은. 예. 단지 그 차이에 따라서 작용되는 마음일 뿐이라면은. 예. 그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붙잡는 게 문제죠. 예. 돈에 대한 관념의 얽매임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와 바늘구멍 통과하기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자는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럼 부자면은 돈이 많으면 무조건 그럼 못 가는 건가? 그렇지 않는 거죠. 돈에 얽매인 정도의 문제지.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지. 돈이 많고 적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돈 다 버리라고? 돈 다 버리면 그럼 뭐 천국 가나? 저는 근데 젊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에 6년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어렵게 살다가 어떤 그 당시에 정확히 표현은 못 하겠는데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자각이 왔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게 목표였는데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다 잘 살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는 이제 그게 오기 시작해서 무엇이 30대 초반에 이제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모았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 미국에 가서 돈 버는 것보다 여행을 많이 다니겠다.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그게 남는 거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았으면 꽤 모았을 텐데 뭐 오디오에 돈 다 써버리고 자동차에 써버리고 근데 후회는 없어요 사실. 그런 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갖고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오디오도 제가 볼 때는 뭐 투자할 능력이 돼서 투자해서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치라는 게 뭐냐, 돈을 왜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냐는 거는 저는 사치가 돈의 액수가 아니고 쓰임의 가치를 이해 못할 때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면도기 하나도 그것도 뭐 1,000원짜리 면도기도 한번 쓰다 버리고 쓰임의 가치를 모르고 사치다. 근데 뭐 몇백억짜리 그림을 보고 그 스스로가 그 이해도가 높으면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치란 관념에 빠짐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커피, 사실 이건 참 좋은 커피입니다. 이 암덕이 마실 수가 쉽게 마실 수가 없는 커피입니다. 맛이 있네요. 독일 커피 같기도 하고 맛이. 이거는 이 사람이 직접 로스트한 겁니다. 로스팅한 겁니다. 언제 했는지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건 뭐 드립이나 하나 이 드립커피랑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거 어디 정말 좋은 커피숍이라 하더라도 아주 고급 커피숍이라 하더라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해주는 게 대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 참 좋은 커피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엄청 사치스러운 겁니다. 엄청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저 자신도 생각한 건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지 이게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걸 꾸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 저는 또 아무거나 끓는 대로 먹어요. 그 믹스 커피가 됐든 뭐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마시면은 안 된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내 이 체면이 있지, 사회적 체면과 내 수준이 있지, 이 정도는 항상 마셔야 돼. 라고 하면 그게 관점에 빠지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게 사치죠. 이게 사치인 거예요.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호텔 펜트하우스 어떤 걸렸어요. 그래 누군가 나름 대접한다고 펜트하우스 하룻밤 자게 해줬어요. 그럼 제가 최진자로 그럼 자요. 그 사치인가? 아니, 그게 그냥 주어졌어요. 그럴 뿐인 거예요. 특별히. 그거 아니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어디 가니까 여인숙 잡아놨어. 응? 그럼 그거 자도, 어찌 그런 자도 내가 이런데 어디 자? 이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자면 이런데 되는 거고, 저 자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저녁에 10시 반에 하도 추워가지고, 그러고 올라왔지만, 이거 없으면, 저 밑에는, 저 방에서, 나오면 밖에 어제 같은 경우 어떨 때는 거실이라고 하는 데가 영하로 떠질 때도 있어요. 그럼 한겨울에는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은 일어나서 옷 다 챙겨 입고 심지어 모자 양말까지 다 신고 나와야 돼요. 거실에 화장실에 가려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뭐 불편하다 이게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그렇지 않고 그러면 또 그냥 살아요. 조금 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살아요. 응? 그러니까 한번 가령 펜트하우스가 주있다 해서 이렇게 좋으니 이어서 이 맛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다 재미없다. 기술과 틀을 부여잡고 행하려고 하는 게 사치라고 보시면 그냥 최진대로죠. 그런데 이것의 관념을 잡는 거죠. 자, 이건 좋은 커피, 좋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거 좀 먹고 살아야 사람의 품격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견해에 잡히면은 이게 사치인 거예요. 이게 사실. 그분도 그러니까 배우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경험되는 지금 이 순간일 뿐이야. 단지 경험을 여기서 물론 당연히 다르게 경험되죠. 저녁에 자면 당연히 펜트하우스의 이 등 느낌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둘 다 관념이긴 한데 돈을 꼭 쥐고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돈을 가지고. 집을 팔아서 제일 비싼 차를 삽니다. 좋은 거는.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저는 이거보다 이게 조금 낫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는 것은 없다. 관념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는 것은 없다. 다 관념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거 역시 그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관념, 저 관념이라고 해가지고 관념이란 좋은 관념이고 나쁜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념이란 반드시 이것은 사실, 경험 사실 자체가 아니라 뭔가 경험 사실에 대한 이 떨어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용되는 것은 경험은 뭐 그러네요. 여기는 돈을 부여잡고 있는 거고 여기는 좋은 차를 부여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기술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좀 고상한 그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지.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거사님 저도 그런 느낌은 들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제가 오디오를 냈는데 이게 월세 내기 힘들어서 이걸 내가 처분을 한다 그러면 저는 미련이 그다음 없을 것 같아요.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해봤으면 됐지 뭐 이래서 이제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를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느냐?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죠. 미안함만 좀 남아있고 싶은 사람한테. 미안함이 후회입니다. 그래요? 미안함이. 자, 이제 미안함도 없는 겁니다. 미안함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삶을 살지 남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좋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함이라는 것은 결국 저 사람이 나를 의존하고 나를 바라고 살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거 아닐까 또는 저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와 연계된 삶인데 여기 푹 빠져버리면은
좀 그 사람에게는 뭔가 좀 다르게 작용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에게 의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실 남을 위해 산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없다.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고민이기도 한데 저는 의존하는 게 제 스스로 돌아봐도 뭐 이것도 생각이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집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의존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쪽에서는 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저쪽에서 의존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 문제죠. 그 사람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쨌든 실제로 의존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관계가 끊어진다든가 하면 그 사람이 힘들고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거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또는 뭐 사랑한다 어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해왔는데 이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관념이다. 그런 쪽은 아니고요. 내가 어쨌든 이것도 뭐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과거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저보다 미안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더 잘해줄 것 이런 건 없어요. 저도 피차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 또한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늙음하게 배신당하고 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착각. 저는 그 부분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고 비즈니스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초에 결혼 자체가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부터가 벌써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누구는 누구에게 어쩌고 결혼 서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나는 상대방의 헌신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헌신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지, 상대방을 잘해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익된다라고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오로지 나에게는 손해인데 상대방만을 이해한다. 사실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몇 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사람한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했다는 그런 거는 잊어버려요. 그건 없는데 근데 이제 고작 집사람한테 제가 한 거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천당과 지옥이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건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나머지는 뭐 반성에서 움직이니까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도를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뭐 집사람이나 내가 알았던 여자들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거는 좀 벗어나셨어요. 어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좀 없어졌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 내가 기존에 갖고 왔던 어떤 습들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들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불교라는 이름으로 가령 참나라고 해서 견성하고 난 후에 보림한다. 다정간의 섭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다정간의 습관이 이제 순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것은 아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자, 관계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관계 자체가 관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로우려고 하면은 만약에 자유롭게 됐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관념으로 대체돼서 합리화시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습관이 남았다. 그럼 이 습관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단지 이것은 만약에 자유로워졌다면은 다른 관념으로 대체됐을 뿐이다. 이건 진정한 자유로움이 아니다. 합리화시키는 새로운 관념에 얽매였을 뿐이다. 제가 스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은 기존의 과거에 연결되어진 관계들인 거죠, 사실은. 이게 어디어도 관계인 거고, 사람의 관계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남아있다고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말 자체도 사실 관념인 거죠. 그렇게 좀 알아주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있을 뿐인데. 사실은 이치가 분명해지면, 견성, 이 성품이라고 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뭔가 마음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치가 분명해진다. 이치를 봤다, 보이듯이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섭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섭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직 이치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있기 때문에 섭이 있는 거지. 애초에 여기에서 어떤 주관자, 주체자, 어떤 실체 이런 것이 없다면은 섭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맨날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건 섭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주체자가 따로 없다, 주관자가 따로 없다, 나라는 게 따로 없다라고 하면 경험되는 것일 뿐이고, 그럼 비경험되는 거나 바람 경험되는 거나, 그래서 일어나는 느낌 경험되는 거 다를 바가 없다면은. 거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관계든 습이든 다 생각의 붙잡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부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 자체가 벌써 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알아지네요. 좀 더 명확해지네요. 내가 그런 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만 없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자유로울 텐데 저러면 자유로울 텐데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냥 이치가 분명해졌다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얘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즉 퀘스트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령 단연간의 섭기를 하는 그것을 이렇게 순화시키고 그렇게 해주는데 한 10년이 걸린다는 뜻은 이 순화시키는 뭐예요? 그럼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관념이네요, 사실은. 그건 엄청난 관념이죠. 이거 아예 생무지한 거예요, 생무지. 이거 다른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거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내가 생각을 붙잡아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굳이 있다고 그러면은 대학 시험 칠 때 뭐를 쳐서 시험 쳐서 패스하는 거 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건 기억력이 좀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될수록 단순화되고 이제 암기해야 될 것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정리해야 될 것도 없는 것인 겁니다. 그런 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이게 나오는 것일 뿐이지 뭔가 안다라고 뭔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또 저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는 뭐야 라고 규정되는 이런 도는 없는 거예요. 이미 가령 머릿속에 도는 그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강하게 억누르지 않는다. 이게 도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중도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중도는 이런 거야라고 알고 있으면은 이건 중도를 모르는 것인 거예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요 말이 그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은 이 말과 전혀 상관없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님의 그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알아지네요. 지금.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대로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감옥을 가든 어딜 가든 거기에 끄달린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도란 이렇다 얘기하는 게 다른 순간에서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알아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이 걸려 있는 쪽으로 항상 거기에 따라서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 뭐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매니아라면은 그러니까 그 음악을 뭐라고 그럴까 막 좋은 거라고 붙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막 그냥 한다라고 그러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그 대화 속에서 표현되는 그 말에 따라서 도가 이 순간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탁구 얘기가 나오면 탁구 선수면은 그와 관련해서 도라고 하는 표현이 탁구와 관련해서 되어지고 음악 매니아면 음악과 관련해서 표현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어느 경우에나 맨날 감각조형만 추가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이 순간 어떤 공간이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결국 생각작용이 일어나면 뭐 불쾌해질 수도 있고 싸움도 하고 뭐 칼로 찌를 수도 있고 뭘 벌릴 수도 있고 이게 전부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도라는 게 어떤 규정됨이 없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거 바로 그건데 이걸 글로 옮기면 이상해진다는 그러니까 암기할 게 없죠. 암기할 게 없습니다. 암기한다는 건 뭔가를 자꾸 규정하는 이 정리하는 이 자체에 뭔가를 알고 있다. 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자체는 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오랜 동안 그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정리하는 습관이죠. 예. 그래서 그냥 정리가 되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죠. 작용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된 여기에 얽매임이 없죠. 그냥 요것도 이렇게 그냥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야. 나무잎 색깔이 여러 거 저런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머금이 없는 게 답이네. 그게 뭐네요. 어디에서 머금이 없는 거죠. 머금이 없는 거.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다가도 뭐 그게 주어진 거니까 듣다가 머금이 없고 내가 과거에 인연이 된 어떤 불편한 관계도 그 순간에 있다가 빠져나오고 또 거기에 머금이 없는 거고 그런 관계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경험된 사실일 뿐이죠. 그러니까 요 순간과 다음 순간에 연계는 없는 건 연계성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관념이고 생각인 거예요.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맨날 가령 어떤 소리의 들림과 그 소리가 어떻다라는 생각은 별개의 문제지 요 들림과 들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말로는 저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럼 막 사는 거잖아. 참 이게 설득이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뭐 이것도 버사님 유튜브에서 듣는 거지만 생각이 있을 때 살인을 하고 생각이 있을 때 애를 버린다 엄마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그러면 막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죠. 생각을 하는 게 막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그렇죠. 사실 누구를 버린다는 게 일어나죠. 사실 누구를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가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돼서 헤어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버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별이라는 말도 많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별은 그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이별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게 이별이라 이름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막 하는 어떤 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이제
일어나는 대로 하는데 누군가가 거사님이 어떤 여성분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계속 집착을 한다 이거죠. 어떻게 거사님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해요. 집착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집착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될 문제인가요?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스스로 그러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집착한다라고 했을 때 집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뭔가 집착이 느껴질 때마다 그래요. 우리는 집착은 어떻게 생긴 거야?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상대방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상대방이 나를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할 때 상대방의 집착이 일어났죠. 결국 핵심 본질은 그거죠. 집착의 본질은 소유욕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행복은 저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피가 나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자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사람 때문에 삶이 너무나 편해졌으면 아니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당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각돼서 그렇게 된 거다. 내 말이라는 것은 그럴 때 조건이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덕분이 아니다. 당신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거나 그럴 거 없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지. 내가 만약 만들어준 것이라면은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의존해야 되고 그럼 집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응? 그렇죠. 근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다. 난 그런 능력 없다. 응? 결국 그것도 무주상이네, 사실.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보고사 때문에 삶이 편안해졌어요. 우보고사 감사합니다. 우보고사 자 이러면 집착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의존이 생기죠. 그럼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삶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지 그 이치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것은 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치를 설명해, 이런 거죠, 뭐 사실은. 물론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는 다른 데서 좀 겪어보니까, 과도하게 자꾸 대단하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수직적인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보세요. 우보고사님을 대단하게 칭찬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그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그럽니다. 나는 우보고사가 너무너무 맞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맞아. 그 맞는 말씀 하세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아마 어느 순간 가장 배신할 거다. 가장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그래요. 가장 무섭다. 도에는 안 맞는 말이죠.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때 그런 사람은요. 여기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기 가면 또 그거 가서 제일 처음에 그래요. 또 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데 가. 계속 그런 악순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권위를 부여하고 또는 자기보다 좀 못하는 권위를 부리려고 하죠, 사실은. 당연히 그런 관념에 얽매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그래서 가령 당연히 어떤 집착감이라든가 그런 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락하지 않아요. 뭐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령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아니 나한테 감사할 거 없다. 그게 일종의 설명인 거죠, 사실은. 나한테 감사할 거 없다. 왜냐면 내가 당신을 만들어줬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당신 해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평만 집 다 팔고 재산 다 갖다 바쳐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우보님한테 과도하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우보님이 거사님이 좀 섭섭하게 하면은 엄청나게 비난할 사람들. 그렇죠. 건방 표변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감사함이란 부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부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의 감사함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자기 경험의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나를 바꿔주려고 한 것고 더구나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 사람이고 나는 지금 사람인데 서로 소통함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내가 뭔가를 얻어서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공감 사실로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했죠. 사실은 저는 제일 처음에는 누가 옳은지 몰랐어요. 당연히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옳고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경험하고 보니까 어쨌든 이 차이로 인해서 뭐가 옳지라고 하는 만약에 차이를 몰랐더라면 그럼 당연히 요게 옳은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차이가 느껴졌어요. 뭔가 차이가 감지가 됐어요. 그래 감지가 됐으니까 뭐가 사실이지라고 한 게 작용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가 하는데 뭔가 경험이 통해서 그것이 자명해지니까 이제 뭔가가 분명해졌죠. 뭔가가 누가 옳고 그런지 뭐가 옳고 그런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함이 일어났어요. 즉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의 경험을 이야기한 단지 그거 나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는 이렇게 이해가 어떤 느낌이 왔다 그럴까? 뭐냐면 부처님이 뭐 가족을 버렸다. 근데 사실은 뭐 가족도 관념이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다 비즈니스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데 다 비즈니스로 보인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이거를 간파를 하고 결국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잖아요. 생각 속에서 하는 일들. 이게 간파가 되니까 무의미함을 안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오더라고요. 사실. 예. 그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진짜 비즈니스 아닌 게 뭔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온통 그 비즈니스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러면은 일어나서 내가 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정말 손꼽혀 제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손꼽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다, 남의 덕분이다, 남의 탓이다라고 하는 게 좀 비즈니스거든요. 다 비즈니스. 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감사하다는 것도 다 비즈니스예요. 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왜 버렸다? 사실은 버린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문이 일어나니까, 어떤 의문이 일어나고, 어떤 모름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뭔가 회의가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 자체도 관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버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령 또 하나는 사실은 어차피 보세요. 가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관념을 계속 상대방에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그 관념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데 상대방이 그 관념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그 자체가 이게 사랑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저는 뭐 잘은 교회 안 가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내 사랑은 가족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고 엄마와 딸을 가른 거다. 이 말은 실제로 떼어놓겠다, 찢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념을 깨주겠다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옆집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느님 사랑이듯이 진정한 사랑이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여기 와서 그런 거예요. 누가 문자로 보내왔어요.
도관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참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위로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다. 제가 이제 이렇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왜 괴로운가? 우리는 암이나 건강에 대한 관념 때문에 괴롭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서 위로를 해주면은 당신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막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은 결국 그 관념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그렇죠. 결국 그 관념을 유지시켜 주거나 되게 위로하면서 그 관념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이 소중한 건데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위로를 해주면 결국에는 건강이 소중하다는 관념만 자꾸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점점 괴롭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이게 더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이러냐는 거예요. 차라리 좀 놀아주는 게 낫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정말 그 사람이 평화로워지려면은 병에 대한, 암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관념이고 그것이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위로 아니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위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관념을 깨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죠. 가서 안 됐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점점 관념을 강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도 스스로는 또 나는 이런 병이 안 걸려서 또 좋다는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죠. 약간 심리적으로 이상한 얘기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위로가 아니죠. 그러면 사랑이란 그런 게 사랑이 아니죠. 응?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살아가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는 그런 깸이 더 사랑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떠남으로써 그 사람이 괴로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을 통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내가 떠남으로써 괴로워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있어도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괴롭고 떠나도 괴롭고 스스로 느끼는데 떠나는 게 훨씬 낫죠. 관념이 있는 사람은 어차피 같이 있어도 괴롭게 되고 떠나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아요. 그런데 가령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떠남으로써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응?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나면은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때 결국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 그 관념에 얽매여서 어떤 그런 부부로서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하려고 함으로써 그 관념을 강화시켜주면은 그 사람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치닫게 만드는데 이걸 자꾸 늦출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계속 집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잘해주면은 나로 인한 상실감이 더 크죠. 내가 그렇죠. 이 진작부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딴짓도 하고 신경 안 쓰면은 그렇다고 해서 딴짓하는 분들이 안 그러지만은 그거야 자기 합리화지만은 그건 합리화인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나로 인한 것보다는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면은 그런 큰 상실감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하면 합리화시키면 그게 아니지.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게요. 저는 제가 사표를 던지고 나왔거든요. 얼굴에 싹 집어 던지고 나왔는데 제가 한 것 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하고 제가 이제 어떤 이상한 어떤 여자에 빠진 이것을 제 삶의 가장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왜 나왔느냐죠. 이게 다른 거죠 서로가.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몸소 느꼈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는 거. 나쁜 게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크니까. 그렇습니다. 매 순간에 어떠한 경우도 삶에서 예를 들면은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이 순간조차도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감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저는 사실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은 죽음이 이런 거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삶이다라는 게 사실 느껴져요. 사실은.
뭐 죽어서 무슨 어떤 뭐 천당죽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새 꿈을 안 꾼 그 상태. 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라는 느낌이 와요. 죽음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올 때가 있어 사실.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불행해서 이렇게 어쨌든 이제 자유로움이란 예. 이와 같은 겁니다. 죽음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죽음에 대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화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그런데 죽음의 진정한 자유가 안 된 사람은 두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네. 맞습니다. 그래 내 신발에 돌멩이 없다. 세상에 자기 신발에 돌멩이 없으면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없으면 그 말이지. 있을 때 불편했으니까 신발 안에 돌멩이 있으니까 그 불편하더라, 괴롭더라. 빼내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있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 신발에 돌멩이 없다, 내 신발에 돌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게 얽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는 이제 무지하지 않아. 나는 이제 이치가 분명해. 나는 깨달았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 신발에 돌멩이 없다, 내 신발에 돌멩이 없다 이 사람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가령 이치가 분명한 사람은 더 이상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깨달았어도 아예 그냥 입 밖에 나오질 않아요. 누군가의 대화 속에 누군가가 뭐라고 그러면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먼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무심선언에 범죄 여러 사람 많은데. 결국에는 그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유로운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화제가 되지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제. 여기 같은 개념이겠죠. 어느 큰 회사 CEO는 자신이 CEO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난 주인이야. 나는 주인이야. 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죠. 아닐 때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아닐 때 꾸준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죠. 진짜 주인은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이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 그냥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얽매여 있는데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런 쪽에 권사님이 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 관념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말 속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매여 있구나 그러면 내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바라볼 때는 다 드러나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습니까? 그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그것도. 그래서 아침에 햇빛이 쫙 유리창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과 저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여기서 보면 캄캄하죠? 저 밖에 불빛이 그냥 하나도 안 보이다가 드러난 이러한 자연스러움일 뿐이다. 이상할 거 조금도 없다. 그냥 그런 자연스러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게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이게 또 잔소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는데 상대방이 구하지 않는데 구함이 없는데 하면 전부 잔소리가 되고 쓸데없는 소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냥 나올 뿐이면 상대방을 바꾸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말일 뿐이고 여기 나온 데 대한 이게 저쪽에 가서 뭔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 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나올 뿐이면은 기대감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나오는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거 나올 뿐인 걸.
그래,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한테 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일 뿐이죠. 그게 저는 그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거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예수가 맨뺨을 대면 오른뺨을 대라 하는 얘기를 실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기 되면 여기 되는 건가? 그게 사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체적으로 내 친구가 돈을 50만 원 빌려달라고 왜 그런지 물어보고 1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함이 없는가? 이해가 타당하니까 준 것 뿐인데. 그러니까 줬다는 것도 아니죠.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그 잊어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돈은 원래 내 돈도 아니고 뭐 돈이란 것이 뭐 사실 관념이 풀이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돈은 그럼 안 빌려줘야 되는가? 이제 그건 돈 거래는 안 해야 되는 건가? 주면 되죠. 예. 자, 그러니까 가령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소용이 있으니까 그 소용에 가는 것이 뿐이다. 마음이 그렇게 자기 가는 것이 뿐이다.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빌려줘서 돌려받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관념일 뿐이고 나중에 불편함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사위 뭐라고 든 표현은 빌려줬다 하더라도 실제 작용은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난 거죠. 그게 필요하니까 마음이 나서 그랬던 것일 뿐인 거예요. 주면 주는 거고 못 받아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제 친구가 굉장히 뭐 신용불량자라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저는 제 스스로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여자가 있는 들어왔다가 이 여자한테 300을 빌려줬는데 이 300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받아내려고 이 여자한테.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여자에 대한 욕심이었구나. 다른 거죠 이제. 제 스스로가 제가 300을 빌려줄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제 스스로가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려준다, 돌려받는다 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준다, 받는다 이런 게 부처님한테도 준다, 받는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얽혀도 남의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니까 적용되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요 일일 뿐인 거죠. 누구를 이해하는 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한다, 누구에게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작용되는 것일 뿐. 작용되는 것일 뿐. 그러니까 경험되는데 들리는 경험이고 보이는 경험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나 저기서 일어나는 거나. 단지 붙잡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붙잡지 않으니 구분될 이유도 없죠. 안팎을 남을 구분이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권사님 한 2년 전부터는 사실 부정적인 감정 오래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여자나 이런 관계에 있고 나서 그런 참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없지만 이제 주위에서 귀찮게 하면 또 팍팍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돈을 잘 벌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 것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관념이죠. 그렇습니다. 자, 작용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렇습니다. 작용되는 대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삶이 불편하게 되는 원인인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관념으로 인한 불편함이지 실제로 일어남 때문에 불편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까 섭하고 똑같은 겁니다. 습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온통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게 아예 없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화가 없어야 되는데 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 화? 무슨 화? 화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권사님 제가 아까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 글을 쓰는 게 부질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올라왔다는 게 뭐냐면 도가 무엇이다, 수행이 무엇이다라는 거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관념이라는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 또한 일방적인 법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했을 때 제가 먼저 법문하고 이런 거 없어요. 누군가 묻지 않으면은 가령 뭐가 들림이 없으면 나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경우 그런 게 먼저 나옴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묻지 않아도 누군가 뭔가 물었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생각으로 작용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일어남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규정적인 그냥 법문이 없습니다. 그게 되지 않아요. 되어지진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사님 그 부분이 확 와닿는데 그냥 혼자서 법문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관념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래 뭔가 더구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죠. 그렇죠. 전부 관념일 뿐인 겁니다. 자, 뭔가 들리니까 나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다르게 나가 이렇게 튀었다가 저렇게 튀었다가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에서 대응해서 일어나는 것 뿐인데. 작용, 반작용을 뿌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작용을 혼자서 이걸 들고 읽는다는 거는 그냥 관념의 작용일 뿐인 거죠. 그건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념을 이야기하는 그게 참, 이런 얘기들이 직접 거사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와닿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글로 써봐야 그게 뭐 글일 뿐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삶의 자유란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앞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전혀 없죠. 그렇죠. 다음 순간에 내일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런 건 불필요하죠. 제가 거사님하고 얘기해서 그거 하나는 딱 했어요. 여기 오면서 무엇을 질문할까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거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떠올라서 물어보는 것 뿐이고. 그렇다고 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작용이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요.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되어질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 이런 것은 전부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제가 30년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발표를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사실 우리가 사실 왜 기업을 하다 보면은 큰 기업에서도 어떤 연사를 초청해서 어떤 경우가 많잖아요. 가만히 보면 가장 감동적인 경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감동적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명강사들의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지식력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감동적이질 않아요. 안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경험 그대로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이 되고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막 관념적으로 정리해온 것을 갖다 잘 이야기를 해놓으면 뭔가 그럴듯한 걸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감동이라는 걸 가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맞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각된 게 없으니 역시 상대방이 지식적인 것든가 이게 관념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야 유익하다는 생각은 있어도 어떤 감동은 없는 거예요. 감동은 없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크리스나무리티 무슨 동호회라는 걸 갔었어요. 모임이 한 10명 됐는데 좀 젊은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사님 말씀대로 뭐 젊어서 경험이 없는 거지. 경험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이 머리로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안 받는다 해가지고 좀 경험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도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와닿는데 그런 부분이 교회나 성당이나 저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놀란 부분이에요.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이게 물론 저기도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조교적인 어떤 스님들도 경험을 공유해서
이게 막 치열한 토론도 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있지. 또한 또 경험 사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경험 사실을 자기의 관념으로 해석한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어렵네요. 굉장히 이게 그 사람의 경험이 관념으로 해석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뭐라 그럴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삶이 옛날에 더 편해졌다 라고 하는데 자기가 편해진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응?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 경험 사실을 자기가 해석해서 그러니까 결국 경험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험 사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지금 미화시켜서 얘기하고 이제 그것은 되게 가령 자기는 미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가령 이런 뭐 실수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사실은 미화지요. 우리는 보십시오. 가령 대통령은 자기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빛나게 되죠. 빛나게 되죠. 그렇죠. 자기가 다 부모가 부자였고,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고, 꽃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빛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 별로 빛나지 않죠. 그런데 부모는 지지리도 못 살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이런 고생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러고 하면, 감동적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이 못 살았다, 힘들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게 하는 소끌이 뿐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감이 오는 게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경험을 관념으로 바꾸는 경우는 아마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네요. 경험을 했는데 도를 아는데 관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타인, 아직도 인정 욕구가 있다는 얘기네요. 인정 욕구가 없으면 경험이 경험으로 보일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확 오네요. 그럼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어떤 경험상 아주 그럴듯한 경험이고 아무리 편하다라고 스스로는 이야기할지언정 그것은 관념 상태라는 것을 그냥 뻔히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카페 글을 쓰면서 저 스스로가 느껴서 글을 안 쓰게 된 건 뭐냐면 제가 글을 쓰면서 잘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찌는 건데 그게 작용이 또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글이라는 게. 그런데 바로 그래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이 드러나서 알아지는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글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글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글 쓰므로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면은 뭡니까? 계속 감추어 두려고 하는 일정한 어떤 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상의 멍이죠,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자각이 좀 일어났어요. 내가 잘 쓰려고 하는 건데 족발이고 관둘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실이 나면은 그것도 일어난 사실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꾸 그렇게 작용되더라. 그런 것이 또 쓰여지는 거죠.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글이 쓰여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글이 쓰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통상 어느 수준에 안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글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돼도 안다라고 하는 아르마르로 해석된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초보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뭐 인정받고 싶진 않아요. 근데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써줄 거 아닙니까? 내가 초보니까. 그런 도움은 오히려, 약간 인정 욕구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글쓰기가 편해서 그렇게 방편을 쓴 건데. 사실은 모든 방편은 다 관념이다. 맞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방편을 말씀하셨다. 아니, 오는 사람의 그 말이 들림에 따라서 작용되는 거예요. 가령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오면은 그것은 그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지듯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전혀 몰라도 상대방이 지금 그런 용어를 쓰면은
그런 용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들으면서 그런 용어가 쓰여지는 거죠. 아, 그런 의미로 쓰시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나오게 되죠. 알아서 평소 귀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들어서 왜 지금 이 순간 과연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대가가 왔다 그러면 인공지능 계속 얘기하면 인공지능 어떤 겁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기존에 인공지능이 알았던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 들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화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글을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어떤 분이 올리면 쭉 읽다가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요. 뭐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막 글을 씹어내서 내가 머물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십시오. 이 남도 규정하지 않지만 스스로도 규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도 아니다.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용되는데 나온다죠. 가령 그것 또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거슬림이 경험될 수 있고 또는 공감이 경험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글에는 공감이 일어나고 어떤 글에는 거슬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글에는 어떤 반응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슬림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공감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특성입니다. 같은 글에 대해서도 어떤 똑같은 글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또 다르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촉을 하고 쓸 때는 그런 게 작용했나 봅니다. 뭔가 참 아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귀찮음이 작용해서 방어 기제가 작용했죠. 그래서 어쨌든 남도 규정함이 없지만 스스로도 규정함이 없다. 단지 그 순간 작용되는 대로다. 그래서 거슬림이 작용되면은 거슬림이 작용되는 데 대해서 일어남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공감이 작용되면 공감이 작용되는데 작용될 뿐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걸로서 규정하지 않는다. 공감이 일어났다고 해서 상대방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요 공감이라는 이 또한 맞다라고 할 수 없으니 단지 가령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났을 뿐 뭔가 거슬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든가 또는 거슬림이 사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거슬림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이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의 카페 글들 보면 너무 이게 양쪽 다 지적질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관념의 놀이터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맞나 틀리나만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좀 거슬림이 느껴지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불과 몇 명이 안 되는데 가령 그런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상대방이 도움이 많이 받았다는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글이라는 게 또 그렇죠. 착각이 빠질 수 있죠. 불과 몇 명이 아니고 대다수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지금 그럼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게 공감이어서 반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거슬림에도 반응이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둘 다 아닐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어느 한 사람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되지 않는 거. 그런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보이죠. 스스로 쓰는 사람은 또 근데 한둘은 또 그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 답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스스로도 규정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단지 이렇게 작용될 뿐이 드러나는 건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작용돼서 이렇다 이것도 규정이고 합리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나 글로서는 어떻게 해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규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점검인데 이런 점검은 결국 어떻게 점검? 그럼 내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점검이 아니죠. 결국에는
판단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일 때 그런 자각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권사님 이런 그 얘기니까 지금 떨어오는 생각이 과연 저는 어떤 부분에 괴력을 겪고 나서 자신한테 정직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어요.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책을 통해서 자신한테 정직해질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정직해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열려있게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직함이란 정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직한지 아닌지 또는 관념이 얽매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끝없는 합리화와 끝없는 관념 속에 빠져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결국 어떤 규정 단정 판단 없이 분석이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일 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는 거고 정직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게 작용되는 거고 관념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가 알아짐이라는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럼 점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상태인 거고 정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상태인 거죠. 글로 보면 점검을 한다고 착각이 일어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사실은 말로서는 그럴듯한데 글로서는 그럴듯한데 사실은 전부 관념 속에서의 그런 이 관념의 메인 관념 노름이 뿐이게 되는 거죠.